자유한국당 공천이 진행되면서 경선 없이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통합이사회에서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지 또 외부 출신을 공모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 강 사업을 선전하면서 강정고령부가 생기면 교령 역할도 하게 된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말만 믿었다가 고령과 달성 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하락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감자는 냉해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주요 공천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지수가 적용된 현역 단체장이 잇따라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선조차 없이 탈락한 후보들은 불공정한 밀실공천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 수백 명이 김석기 경북도당위원장 경주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최 시장이 왜 경선조차 없이 공천에서 배제됐냐는 겁니다. 한국당이 기준마저 밝히지 않고 최 시장 죽이기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설마 했다가 좀 오래전부터 좀 컷오프 시키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달 전부터 여기 시내에서 소문이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강석호 공관위원장이 3선 단체장은 당 충성도가 떨어져 웬만하면 바꾸겠다고 밝힌 이후 3선 도전 단체장 첫 탈락입니다. 3선 도전자 교체 지수 조사는 이미 끝나 3-4명의 추가 탈락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양식 시장 혼자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재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현역 단체장 11명 전부를 다 똑같이 했고 다 결과는 나와 있죠. 대구에서는 중앙당 이의 신청을 거쳐 재신까지 했지만 또다시 탈락한 김문호 달성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깜깜이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청장에 나선 3명의 후보는 대구 공관위가 중앙당의 경선 공고를 무시한 채 지역 국회의원이 보낸 밀봉 봉투 개봉으로 공천을 건네 정당 민주주의를 외면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다 낭패를 본 한국당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해 공천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통합이사회가 내일 열립니다. 박인규 회장 사퇴 이후 최고 경영자 공백 사태를 어떤 식으로 매듭지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할지 또 외부 수혈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통합임시이사회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지금처럼 한 사람이 겸직하느냐 아니면 분리해 2명이 따로 맡느냐 결정해야 합니다. 규모와 효율에서는 겸직이 낮고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집중된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분리가 좋다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구은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역대 상공회의소 회장과 지난 대구은행장들을 찾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장을 분리하고 지금과 달리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이사회 관계자는 사원이 행장이 될 수도 있는 조직 환경이 사기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내부에서 심한 경쟁이 드러났고 파벌 같은 조직 문제가 불거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변화를 위해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은행 노조는 전 직원 3,000명에게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겸직 CEO의 후보군의 범위, 내부 출신으로 할 거냐, 외부 출신으로 할 거냐, 또 분리를 할 경우에는 은행장, 회장이 후보군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들어가서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무기계약직 직원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회장과 행장 분리 여부가 결정나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개시 같은 향후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최고 경영자 경영 승계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40일 안에 회장과 은행장을 확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이행 실태를 검사하고 있지만 DGB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는 연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임 경영권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고령군과 달성군 주민 갈등을 부른 강정 고령부의 공도교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런 주민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가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였습니다. 4대강 홍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강정고령보가 2012년 완공되면서 보나 댐 주변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인 공도교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선전하며 공도교의 차량 통행을 약속한 바 있어서 고령 군민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고령군 5명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서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2010년 공청회에서 공도교의 차량 통행을 기정사실화했기에 고령 군민들은 이런 사실을 믿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가시책인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협의는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강정고령부가 준공된 지 6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공도교의 차량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달성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군민들은 차량 통행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미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함안 창녕보와 합천보의 공도교처럼 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민원이 한 10몇 분씩 제출되고 민원이야 당연히 공무원이 검토해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의가 안 되니까는 저희도 좀 난감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주민들의 수건 사업까지 이용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4월에 들어서고도 대구 경북에는 며칠 전 눈발이 날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 농작물이 피해를 봤지만 특히 감자 냉해가 심합니다. 이 상품성도 떨어지지만 수확량이 많이 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자 주산지 고령군 계진 들판입니다. 지난달 중순 씨를 뿌린 감자잎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감자잎이 얼어버린 겁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지은 지가 지금 한 3, 40년 됐는데 이런 일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번 냉해로 핵감자 출하 시기가 열흘에서 보름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해는 수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난해 고령에서는 한 해 6,000톤가량의 감자가 수확됐는데 올해는 많게는 30%가량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냉해는 수확량을 줄일 뿐 아니라 감자 품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잎이 튼튼해야 뿌리가 잘 자라는데 현재 잎이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감자 좋은 감자가 생산될 수가 어렵습니다. 고령군은 피해 농가의 성장을 돕는 영양제와 면역력을 높이는 약품을 공급하는 등 감자 냉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요즘 대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문화 아이콘 대구입니다. 대구 MBC SNS 탐구생활에 수성못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8,6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목부터 수성못이라는 이 영화는 대구 출신 감독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 장소라며 대구를 언급했는데요.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 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주목받으면서 대구의 명소를 알리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여행 작가 아사기 씨가 대구의 매력을 가득 담은 여행책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문화 콘텐츠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대구.
여기서 더 나아가 그냥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꼭 보고 싶어 찾는 문화의 도시 대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고 날이 풀려서일까요? 사람들 앞에 노출을 일삼는 바바리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토바리맨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란 행위를 하는 속칭 오토바리맨이 출몰해 최근 10명 안팎의 여성이 피해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여학교 앞에 검은 복장을 한 하이 실종 바바리맨, 롱패딩을 입고 1시간 동안 서성이던 60대 남성 등 해당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소위 바바리맨의 행태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 처리한 공연 음란 행위 범죄는 총 89건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가운데 보복이 두렵거나 또는 물리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찰은 바바리맨을 만났을 경우 112에 전화하거나 112 긴급 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고 공연 음란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사드 기지의 공사 장비 반입을 두고 사드 반대 단체들과 국방부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국방부 측이 기지 안의 숙소와 식당 건설에 필요한 장비 이외에 미군 출입 허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타협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장비 등을 사드 기지로 반입하려는 국방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소속리 주민과 반대단체 회원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기 편의점 출입문 두 곳에 한 초등학생이 간식거리를 가방에 넣는 CCTV 화면 사진에 이름과 학년을 적어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오늘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혁신도시 감정원에 자리 잡은 통합지원센터는 집주인이 2명 이상 모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설립 없이도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대구를 포함해 전국 4곳에 설치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경북의 소방 인력이 법정 인력의 60%에 불과해 소방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소방 인력은 법정 인력 기준 6,079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3,6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 인력은 법정 인력 대비 60% 정도로 서울 89%, 대구 82%, 울산 63%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4% 늘어난 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치와 참치의 수출이 각각 100%와 40%씩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조미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미국 동부 등의 수출 지원센터를 개설해 수산물 수출 물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문경시의 안심배추 산진유통센터가 준공 직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2년째 가동이 중단돼 국가 예산 49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업법인 안심배추는 지난 2016년 말 국비와 시도비 49억 원과 자부담 21억 원으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